안녕하세요. 가나다라 연구소의 실버송입니다. 오늘은 2023 수능 국어 22번부터 26번을 한번 해설해 볼까요? 가작품은 이황의 도산 12곡 중에서 몇 수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나작품은 지수정가라는 가사가 되겠네요. 그리고 다작품은 김훈의 겸재의 빛이라는 어떤 수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작품부터 함께 볼까요? 도산은 퇴계 이황 선생이 세우신 도산 서원에서 따온 거죠. 서원을 짓고 제자들을 양성하기 위한 그곳에서 12개의 노래를 지었다. 그 중에서 우리는 1, 2, 6을 배우게 되겠네요.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려. 초야우생이 이렇다 어떠하려. 초야우생이라는 거는 초야가 풀과 들판이니까 이제 시골, 자연 이런 뜻이 되겠네요. 시골에서 혹은 자연에서 사는 어리석은 삶이란 자기 삶을 좀 겸손하게 표현하는 거죠. 시골, 자연에서 사는 삶이 자신을 좀 겸손하게 어리석다라는 표현을 좀 썼고요. 이렇다 어떠하겠는가. 하물며 자연을 사랑하는 병을 고쳐서 무엇하겠는가. 자연을 사랑하는 고질병을 고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이런 얘기네요. 그러면 일수는 자연에서 살고 있다. 이런 내용이고 제 두 번째 걸 볼까요? 연화로 집을 삼고 연화는 안개와 노을이란 뜻이죠. 합해서 자연이 되겠습니다. 대유법이죠. 부분이 전체를 대표하는 자연으로 집을 삼고 풍월 바람과 달로 벗을 삼아 이것 또한 자연이겠네요. 자연이 집이 되고 자연이 친구가 되어서 태평성대의 병으로 늙어가네. 이때 병은 진짜 자연을 사랑하는 천석고황일 수도 있고요. 또 자기가 늙어서 이제 노안이 들었다. 늙은 병. 여러 가지 병이 있다. 이런 얘기로 봐도 무방합니다. 이 중에 바라는 일은 허물이나 없었으면 좋겠다. 내가 알고 있는 자연은 너무나 깨끗하니까 나 또한 이 자연에서 살 때 어떤 과오나 잘못이 없는 자연처럼 깨끗한 삶을 살고 싶다. 이런 얘기겠네요. 봄바람에 꽃이 산에 가득하고 가을밤에 달빛이 낚시터에 가득하다. 봄, 또 가을, 여기 시적화자는 모두 자연에서 살고 있군요. 사시사철의 아름다운 흥이 사람과 마찬가지다. 그러면 사람이 자연과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고요. 하물며 어약연비 운영청광이야 어느 끝이 있겠는가. 어약연비 어느 물고기네요. 그러면 물고기가 도약하고 새네요. 새가 날고 또 구름에 그림자가 있으며 하늘에 빛이 있다. 모두 다 합해서 자연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연의 아름다움은 끝이 없다. 이렇게 읽을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가작품에 관련된 보기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24번이 가와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서 가가 지금 도산 12곡이 우리가 읽었는데 나와 있네요. 강호는 강과 호수니까 자연이죠. 자연의 이치와 인간이 지향하는 이치가 일치된 이상적 공간이다. 그러면 자연이 깨끗하니 나 또한 잘못이 없었으면 좋겠다. 자연과 인간이 일치하는 이상적 공간. 지수정가 아직 읽어보진 않았지만 지수정 어떤 뭐 팔각정, 면왕정처럼 정자이겠네요. 정자를 노래한 가사에서 강호는 자연에서 생활하면서 자연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할 수 있는 공간으로 나타난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읽은 가의 도산 12곡에서는 자연과 인간이 일치한다면 그 다음 나의 지수정에서는 자연의 새로운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조화로운 자연과 합이라는 화자, 마찬가지로 자연과 인간이 같다라는 얘기이고요. 지수정가에서는 자연의 구체적인 모습을 묘사하며 자연의 가치를 새롭게 확인하는 화자가 등장한다. 자, 그럼 과를 읽었으니 우리 가에 관련된 선지는 한번 해결을 좀 해볼까요? 인간이 지향하는 이치와 또 자연의 이치가 일치된 공간이다. 맞네요. 그 다음 가의 천석고항은 이상적 공간에 다다르지 못한 것에 대한 화자의 아쉬움이 자연을 사랑하는 병에서 자연과 인간은 이미 일치하고
또 일치된 이상적 공간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이상적 공간에 다다르지 못했다. 거기에 대한 아쉬움이 보인다라고 했으니 이미 여기서 틀렸네요. 답은 3번의 확률이 매우 높아지고 있네요. 나머지 파트 확인 좀 해볼까요? 사람과 한 가지다. 사람과 같다. 자연의 이치와 인간이 지향하는 이치가 다르지 않다. 같다. 이런 얘기고요. 봄에 산에 꽃이 가득하고 가을에 달이 낚싯대가 가득하다라는 계절의 양상을 통해 조화로운 자연. 그러면 봄, 가을 모두 계절의 양상이 조화롭게 나타나 있으니 이 부분 맞게 되겠네요. 나를 읽어보고 답이 과연 3번인지 좀 더 확인을 해볼까요? 자, 나시는 제목이 지수정가니까 아무래도 정자인데 이 정자는 물을 멈추게 하는 물 숫자죠. 지는 그칠 지니까 물을 그치게 하는 정자. 어떤 내용일까요? 산과 풍수설에 동구못이 좋다고 하세. 그러면 산에 집을 짓고 싶었는데 풍수지리학적으로 동구 쪽에 있는 동구 언덕 쪽에 있는 연못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할세. 어떤 이유를 밝힐 때 우리가 리을세라는 어미를 하죠. 뭐뭐 하기 때문에. 풍수지리학적으로 이곳이 좋다고 하기에 10년을 계획하여 한 땅을 얻었다. 그러면 10년을 계획하고 연구해서 이곳에다 이제 정자를 짓기로 했다. 이런 얘기죠. 형세는 좁고 굵은 암석은 많고 많다. 아직은 좀 가꾸어지지 않은 곳이었나 보죠. 옛길을 새로 내고 작은 연못을 파서 활수를 끌어들여 가는 것을 머물게 하니 활수 주가 달려있네요. 흐르는 물. 그래서 흐르는 물을 그치게 했기 때문에 이름이 지수정이었나 보네요. 흐르는 물을 끌어들여서 가는 것을 머물게 했다. 그래서 내가 물을 머물게 했다. 맑은 거울 티 없어 산 그림자가 잠겨 있다. 그러면 흐르고 있는 강물을 막아서 요거 이렇게 머무르게 하면서 연못을 팠죠. 그래서 이것이 지금 거울과 같아서 주변에 산 그림자가 여기 예쁘게 담겨 있다. 이런 얘기네요. 천고의 황무지를 아무도 모르더니 그럼 이곳은 아주 오랜 세월 동안 황무지여서 사람들이 잘 알지 못했나 보네요. 그러니 아주 새롭게 이 자연의 가치를 발견하게 된 게 화사가 되겠습니다. 새롭게 발견하게 되었다. 하루아침에 진면목을 내 혼자 알게 되었구나. 자연의 가치를 화자가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이 내 뜻은 물 머물게 할 뿐이었는데 그러면 흐르고 있는 물들을 이곳에서 머물게 하려고 했는데 지수 이제는 돌아보니 이것저것 다 좋구나. 주변의 그림자라든가 산 다 좋다는 얘기죠. 백석은 치치하여 은도로 새겨 있고 주변에 하얀 돌들이 있나 보네요. 하얀 돌들은 치아 같아. 이빨 같아서 은장도로 마치 새겨 놓은 것 같고 푸른색 시냇물 벽이라는 게 지금 색깔이 푸르다. 시각을 나타내죠. 푸른 물을 콸콸 흘러서 옥술잔을 때리는 듯한 소리가 난다. 지규법. 지규나 은유 또 의인이 쓰이면 비유가 쓰인 것이고요. 지금 청각도 들어있으며 또 푸른색이란 시각도 들어있네요. 첩첩한 산들은 좌우에 병풍처럼 들러져 있고 빽빽한 소나무는 전후에 울타리가 되었다. 그럼 주변에 이렇게 소나무 울타리가 있나 보네요. 그러면 주변에 가지가지가 다 좋은데 그 가지가지에 대한 설명이네요. 하얀 돌, 또 푸른 시냇물, 첩첩한 산들, 빽빽한 소나무들이 있네요. 구곡 상하대는 층층이 둘러있고 삼경은 세 갈래 길이 되겠네요. 삼거리처럼 이렇게 세 갈래 길이 있는데요. 그 세 갈래 길이 송국죽. 그러면 이쪽은 소나무로, 이쪽은 또 국화로, 이쪽은 대나무로 꾸며져 있나 보네요. 줄지어 쫙 펼쳐져 있다. 하물며 바위 벼랑 높은 이외에 노송이 용이 되어 버려져서 누워 있다. 그러면 여기 많은 소나무 중에서 좀 늙은 소나무가 있나 보네요. 그럼 꼭대기에 늙은 소나무가 마치 용처럼 구부려져서 소나무 모양이 있고요. 구름에 뿌리를 베어내고 작은 정자를 붙여 세웠다. 그러면 이곳에 구름 위에다가 어떤 정자를 이 연못 근처에다가 내가 정자를 하나 지었다. 이런 얘기네요. 이 정자 붙여 세워
초가 지붕을 잇고 자르지 않았으니 이것이 어떤 집인가? 남양의 제갈공명이 살던 곳인가? 아니면 와룡암인가? 이것은 다 옛 현인, 현명한 사람들이 은거한 거처. 그러면 중국의 옛 현인들이 있었던 거처처럼 내가 지금 세운 이 지수정 또한 현명한 사람들의 거처가 될 만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 다시금 살펴보니 필경위원의 그림인 것만 같다. 훌륭한 어떤 화가인가 보죠? 이 그림처럼 예쁘게 되었다. 무릉도원을 예전에 듣고 못 봤는데 이제 알겠구나. 이곳이 진짜 거기로다. 이곳이 무릉도원이로다. 이런 내용이네요. 그다지 어렵지는 않은 또 많이 본 내용의 어떤 가사였는데요. 우리가 아까 살펴본 것은 가로만 판단하였으니 이번에는 한번 나 지문을 판단해 보도록 할까요? 나 혼자 알았노라 라는 자연에서 생활하면서 자연의 가치를 발견한 화자의 심정. 새롭게 발견했으니 이것도 맞는 선지고요. 무릉도원은 현실 공간을 이상적 공간으로 바라보는 화자의 인식이 나타났다. 그러면 현실에 있는 공간을 내가 지금 지수정을 지어서 굉장히 아름다워졌다. 자연의 가치를 확인하는 거니까 나 파트는 맞았으나 가만 틀렸으니 답은 3번이 맞고요. 나의 가지가지 다 좋구나. 자연의 가치를 확인한 화자의 심정. 나의 푸른색 시냇물은 콸콸 흘러 옥수자를 때리는 듯 화자가 발견한 자연의 아름다운 모습을 매우 감각적으로 표현했네요. 답은 3번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가하고 나를 읽었는데 다까지 걸려있는 문제들이 좀 많기 때문에 다 지문을 마저 읽고 나머지 문제를 풀어볼까요? 다 지문의 제목은 겸재의 빛이 되겠네요. 겸재는 정선 이라는 화가의 호죠. 정선 여러분들 들어봤을지 모르지만 선생님은 진경산수와 진짜 경치 다른 화가들이 약간 중국의 관념적인 산들을 그리고 있을 때 조선의 진짜 경치를 한번 그려보리라 라는 어떤 진경산수화로 알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 김후는 어떤 식으로 이 겸재의 빛을 다루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내가 노년기의 초반, 50대 후반, 60대 초반 정도 되겠네요. 내가 초로의 어느 가을날, 계절적 배경 매우 중요하죠. 가을이었군요. 나는 겸재 정선이 동해안을 따라 내려가면서 동해안의 아름다운 경치를 화폭에 옮겼던, 그러면 나라는 사람은 지금 김훈이라는 글쓴이일 것이고 수필에서는 작가, 글쓴이가 직접 자기 자신을 나타내죠. 나 또한 김훈일 것이고 겸재는 지금 정선이네요. 그러면 내가 좋아했던 겸재 정선이 동해안을 따라 내려가면서 명승지를 화폭에 옮겼던 월송정, 명향정, 청간정, 구를 일삼아 떠돌아다녔다. 망향정은 옛날 바닷가에서 지금의 산포리로 옮겨 세운 지가 140여 년이 넘어. 그럼 망향정이라는 것은 옮겨 세웠네요. 기성면의 옛 망향정 자리는 도로공사로 절벽에 허리가 잘리어나가 바닷물은 단의 끝으로부터 멀찌감치 쫓겨났고 그 사이는 시멘트 칠갑이 되어 있었다. 그럼 옛 망향정 자리는 지금 시멘트 자리가 되어 있네요. 정자터는 사방이 깎여서 나갔고 화폭 속의 소나무 숲도 베어져 버린 채 언덕은 무의미한 흙더미로 변해 있었다. 마을의 늙은이들도 그곳에 들어서 있던 정자를 본 일은 없었고 그러면 매우 오래전에 142년 전에 옮겨 세웠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도 이곳의 정자를 보지는 못했군요. 다만 그들의 증조부나 고조부로부터 전해 듣는 구전에 의해 그 흙더미가 망향정 예터였음을 옮길 뿐이었다. 겸재 정세는 화폭을 마음속에 앞세우고 겸재의 실경산수, 선생님은 진경산수를 기억하는 것은 지금 여기선 실경, 같은 말이죠. 진짜 경치, 실제 경치. 자리를 찾을 적에 그곳의 옛 정자가 이미 오래전에 없어져 버린 그 허전한 사태는 그다지 허전하지 않았다. 그러면 나인 김훈 작가가 갔을 때 옛 정자터가 허전해 보이지 않았다. 왜 그런가? 현실 속의 정자에 오르면 화폭 속의 정자는 보이지 않는다. 육신의 눈을 앞세워 정자를 찾아오는 자에게는 풍경 전체 속에서 인간 세계의 위치와 규모를 대표하는 상징으로서의 정자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옛 망향정 자리에 왔을 때 나는 허전하지 않았다. 왜? 나는 뭔가 육신의 눈으로 보지는 않았다. 이런 얘기겠네요. 중간 생략된 이후 더 읽어볼까요? 먼 산을 그릴 때 그는
그는 지금 겸재정선이 되겠네요. 그 산과 인간 사이의 거리를 그리는 것이 아니라 거리가 아니라 그 거리를 들여보는 시선의 깊이를 그린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진경 혹은 또 실경이라고 불렀는데 이때의 진경, 실경은 산이 있고 또 이걸 그리는 어떤 인간, 겸재가 있다면 둘 사이의 거리를 그리는 것이 아니라 거리를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이 거리를 보는 시선의 깊이를 그린다. 어떤 얘기인지 좀 더 읽어봐야겠네요. 먼 것들은 원근상의 거리에 의해서 격리되는 것이 아니라 멀고 가까운 거리에 의해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깊이에 의해서 자리를 잡는다. 같은 말이고요. 겸재와 화폭 속에서 풍경은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사실성을 부여받지 않고 그러면 거리가 중요하지 않다. 가깝고 먼 것이 중요하지 않다. 또 멀다는 이유만으로 사실성을 박탈당하지 않는다. 그러면 가깝고 먼 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또 여기에서의 사실성이란 것은 거리의 문제는 아니다. 이런 얘기네요. 대체로 그의 그림 속에서는 인간과 인간에 직접 관련된 것들, 그러면 인간이 자연을 바라보는 시선의 깊이에는 휴먼, 또 이 인간과 관련된 것들이군요. 예를 들면 정자라든가 그곳에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집,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배, 사람들이 짐을 실어 나를 수 있는 나귀, 또 가마, 사람들이 키우는 화분, 사람들이 세운 성곽, 이런 것들이 비교적 명료한 사실성을 띠고 있다. 그러면 시선의 깊이라는 것은 인간과 관련된 것이고 요것이 깊은 사실성을 띠고 있을 뿐이지 이 원근에 따라서 사실성을 부여하진 않았다는 얘기네요. 그 사실성은 원근에 의해 정립되는 사실성이 아니라 다시 강조되었고요. 세계를 관찰하는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정립되는 것이다.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사실성을 정립했다. 겸재정선의 진경과 실경의 의미는 인간과 관련된 시선의 깊이, 여기에 사실성을 부여했다. 이런 내용의 수필이겠네요. 자, 그럼 다를 읽었으니 다에 관련된 이 C 파트를 다루고 있는 문제 26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26번, 보기를 바탕으로 C를 읽은 독자의 반응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라. 겸재는 산을 그리면서도 뺄 건 빼고 과장할 것은 과장하면서 그러면 있는 그대로 보이는 눈으로 그린 것은 아니네요. 필요한 경우는 자리를 옮겨서면서까지 자신이 생각하는 구도로 풍경을 재구성했다. 우리가 아까 읽었을 때 인간과 관련된 것에 사실성을 줬다라고 하였으니 자신이 생각한 곳이 바로 인간과 관련된 것이겠네요. 한 폭의 그림 속에 물과 바다, 하늘과 땅, 그리고 정자와 인간을 포함한 모든 대상이 화자의 시선에 의해 재구성되어 회화의 구도상 의미를 지닌 자리에 놓일 때 진정한 그림의 요체가 드러나기 때문이다. 겸재의 그림은 실물과 똑같이 그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본문에 있는 내용과 거의 흡사한 내용이네요. 적절하지 않은 것을 한번 골라볼까요? 먼 산을 그릴 때 거리에 집착하지 않는 까닭은 실물과 똑같이 그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이군. 작가는 실물과 똑같이 그리는 걸 바라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맞는 내용이 되겠네요. 그 거리를 들여다보는 시선의 깊이를 그린다는 것은 자신의 시선으로 풍경을 재구성하다. 맞는 내용.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사실성을 부여받지 않는 까닭은 뺄 건 빼고 과장할 것은 과장할 수 있다. 그럼 화가가 더 자신의 생각을 더 중요시 여겼다는 거네요. 보이는 것보다는. 인간과 인간에 관련된 것들을 비교적 명료한 사실성을 띠도록 그린다는 것은 대상을 회화의 구도상 의미를 지닌 자리로 옮겨 자리로 옮겼다. 여기 지금 대상을 옮긴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자리를 옮겨갔다고 되어 있죠. 그러면 필요한 경우에는 겸재화가 자신이 자리를 옮겼는데 대상을 옮겼다라는 파트가 일단 틀렸고요. 풍경의 원근감을 보이도록 원근감을 보이는 그대로 실현해야 된다. 실물과 똑같이 그린 것이 능사가 아니라고 하였으니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세계를 관찰한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사실성이 정립되는 까닭은 화가의 의도에 따라 풍경을 재구성하는 창작 작업을 통해 그림의 요체가 드러나기 때문이군. 화가의 의도가 중요하다. 보이는 실물보다는 화가의 의도가 중요하다. 이런 내용이었으니 이것도 맞는 내용이겠네요. 자, 26번을 해결했고요. 그럼 우린 25번 기억과 니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골라라. 기억은 아까 지수정과 있었던 작은 정자였고 그 다음 니은은
겸재의 빛에 있었던 옛 망향정의 자리였네요. 가장 적절한 내용 한번 골라볼까요? 기억은 화자가 노력을 기울여 만든 인공물이다. 작은 정자를 지어냈으니 맞는 내용. 니은은 글쓴이가 의도하지 않게 찾아낸 장소이다. 의도하지 않게는 아니고 실제로 가서 구경을 한 곳이네요. 기억은 현실에서 명예를 실현하는 의지다. 지수정은 명예를 실현하는 게 아니라 자연의 예쁜 모습을 새롭게 발견한 것이었죠. 현실에서의 편의를 실현했다. 틀렸고요. 화자에게 만족하며 머무르는 삶에 대해 지수하고도 통하네요. 이유는 글쓴이에게 허전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그러면 이미 망향정은 없는데도 육신의 눈으로 보면 허전할 법한데 나는 육신의 눈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허전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마찬가지로 겸재정서는 진경산수화를 그렸다 할지라도 실제 눈에 보이는 풍경보다는 화가의 의도에 의해서 어떤 시선의 깊이에 의해서 판단을 한다고 하였으니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것은 다시 말하면 어떤 정신의 눈으로 바라본다는 뜻이죠. 작가가 중시하는 어떤 인간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만 사실성을 부여했다고 하였으니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아도 된다. 즉 망향정은 어떤 인간의 눈으로 바라볼 수가 있다. 우리 시선의 깊이가 중요한 것이지 대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였으니 글쓴이에게 허전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겸재정선이 어떤 그림을 그렸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본 내용이었죠. 답은 3번이네요. 기억은 화자에게 일상적인 유용성을 상실한 공간이고 유용성을 상실했다기보다는 자신의 지금 일상적인 유용성을 탈피하여 자연을 찾으러 간 것이었고요. 본래적인 유용성을 상실한 곳이다. 유용성을 상실한 것이 아니라 육신의 눈으로 바라볼 필요가 없다. 그곳에 실제 대상이 보이지 않더라도 어떤 화가의 생각이라든가 작가의 시선의 깊이에 따라서 얼마든지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표현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었죠. 기억은 화자에게 자신의 삶을 가다듬는 역할을 수행하고 가다듬는 역할은 괜찮고요. 글쓴이께 자신의 삶을 비판했다? 비판하지 않았죠? 육신의 눈이 아니라도 얼마든지 볼 수 있다. 자, 그러면 답은 3번으로 찾았고요. 그러면 우리 아까 24번 함께 풀었고 23번 한번 볼까요? A, B에 대한 설명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A는 도산 12곡에서 1, 2수를 묶었군요. 초장은 유사한 어휘의 반복을 통해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1수의 초장 한번 구경해 볼까요?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려. 그러면 여기에 지금 어떠하며 또 어떠하다 이런 말들이 담겨져 있으니 요거는 괜찮네요. 2번 이수의 초장은 그러면 이수의 초 연화로 집을 삼고 풍월로 벗을 삼았다. 종장의 시상을 이어받아 일수 종장 자연을 사랑하는 병 또 연화 풍월 이것도 또 자연이네요. 그러면 시상을 이어받았다. 자연의 친화적인 모습을 그렸다라는 내용도 맞게 되겠네요. 3번 B에서는 산 그림자가 담긴 작은 연못의 경관을 묘사하여 깨끗한 자연을 보여주고 있다. B에서는 산 그림자가 요곳에 들어가서 작은 연못에 산 그림자가 담겼으니 라고 했으니 맞는 내용이고요. 4번 집을 삼고 벗을 삼아는 화자와 대상의 가까운 관계. 그러면 자연을 집을 삼고 또 벗을 삼았으니 가까운 관계가 되겠네요. 비에 끌어들여 머물게 아니면 화자가 대상을 가까이 하려는 행동. 그러면 흐르는 물을 끌어들여서 내가 그것을 머물게 하였다. 화자가 자연을 가까이 하려는 행동이니까 맞는 내용이네요. 그 다음 A에 나는 자연을 닮아서 잘못이 없었으면 나도 자연처럼 깨끗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 미래에 대한 화자의 바람 맞고요. B의 티 없이는 대상을 관찰하기 전에 나타난 화자의 시입니다. B에 보면 지금 맑은 거울이 티가 하나도 없어서 산 그림자가 담겨있다. 이것은 화자의 심리라기보다는 대상의 특징이 되겠네요. 그러면 23번에 5번 선지 티 없어는 대상을 관찰하기 전에 나타난 화자의 심리가 아니라 티가 없다는 것은 그 자체가 바로 대상의 특징이었죠. 관찰하기 전에 나타난 화자의 심리가 아니어서 답은 5번. 마지막으로 22번 풀어볼까요?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대상이 주목하여 대상과 관련된 가치를 추구하는 자세를 나타냈다. 대상은 가에서 자연일 것이고요. 나에서는 지수정, 또 다에서는 어떤 겸재 정사된 화풍이었죠. 실제 명정이 있지 않더라도
안타까울 것이 없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더라도 시선의 깊이로 볼 수가 있었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대상과 관련된 가치를 추구하는 자세. 이것은 다 세 개를 아우를 수 있는 거니까 적절하겠네요. 사물을 파악하는 어떤 시선의 깊이, 또 자연, 지수정 이런 내용이니까요. 2번 부정적인 현실을 비판했다. 이거는 어디에도 맞지 않네요. 자세를 극복하는 것도. 현실을 통찰하며 관용적인 삶에 대한 지향을 보여주고 있다. 너그러움에 대한 내용 없고요. 계절감을 활용하여 환경의 다양한 변화를 나타냈다. 변화가 없고요. 가상의 상황도 없으며 환상적 분위기도 아니라서 답은 1번으로 풀 수가 있겠습니다. 선지가 좀 매우 쉽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해설을 해보았는데요. 고전 시가지만 그다지 어렵지 않은 지문이라서 우리가 쉽게 풀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휘는 우리의 모든 지문을 해결할 수 있는 힘입니다. 여기 나오는 새로운 어휘들도 모두 다시 한번 복습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죠. 구독과 좋아요 함께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 만나보죠.